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2차 선정 대학이 발표됐는데 울산과학대학교는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울산대학교는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경고를 받았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2026년까지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 30여 곳을 선정해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올해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된 20곳 가운데 최종 선정된 10개 학교가 발표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울산과학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동남권 제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암공과대학과 연합대학을 구성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본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매년 제조업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남권 제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사업의 명분은 충분했기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재도전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글로컬 대학 첫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린 울산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경고를 받았습니다. 울산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 당시 2027년까지 150명 규모의 자유전공 융합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계획을 수정하려 하자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울산대는 당초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 외에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다른 대학 2곳도 비슷한 이유로 지적당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당초 계획안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컬 대학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컬 대학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본평가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과 좀 차이가 크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수정을 한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심의 의견을 주신 겁니다. 5년간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되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이라는 글로컬 대학의 취지에 맞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의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이어온 울산시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어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9월 6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방인섭 의원이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대한 제언을, 공진혁 의원이 KTX 이음 남창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 김두겸 울산시장의 울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직전 임시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이성윤 의원과 문석준 의원에 대한 상임위는 신상 발언과 정회를 거듭한 끝에 당초 안대로 교육위원회 배정이 확정됐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된 올해 제2회 울산시 추가 경정 예산안 총 2,822억 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제2회 추경안에 후반기 핵심 사업인 울부심 생활플러스를 포함한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사업비 3억 7천만 원 등 1,66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화루 스카이워크 설치 10억 원 등 문화관광과 시민복지 분야에 357억 원을, 도심 항공교통 기술 개발 13억 원 등 시민경제 분야에 354억 원,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 18억 원 등 도로교통과 시민안전 분야에 443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더 큰 울산을 만들겠다는 민선 8기 후반기의 방향이 담긴 주요한 예산입니다.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의 조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우매도시 울산, 더 큰 울산을 완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에 사는 것이 울산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는 202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울산시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6,11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안 2조 5,268억 원보다 85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울산시 현안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이 기대됩니다. 분야별로는 국고 보조 사업이 1조 9,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1억 원 증가했으며 국가 시행 사업은 6,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줄었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가 정지된 이성용 의원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의장 신분 문제와 교육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의회 절차를 존중하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의 절차와는 별개로 자신의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따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별도로 법적인 권리관계를 분석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의회 사무처에 제출한 의장 사퇴서는 김종섭 의장 직무제리가 수리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자신에게 반려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수행실장에 선임돼 어제 당무 집행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의 당대표 수행실장 인선 발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 의결 직후 있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어제부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기존에 없던 당직으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당대표가 정무 라인을 강화할 목적에서 새로 신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채익 전 국회의원이 한국해운조합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어제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임시총회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전 의원과 전북 익산갑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전 국회의원과 이사장 경선을 실시한 결과 이채익 후보가 대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이사장 당선인은 1955년생으로 21대 국회까지 울산 남구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울산 항만공사 사장, 울산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향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난 불로 투숙객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완강기를 사용한 투숙객이 아무도 없었고 에어매트로 떨어진 투숙객 2명도 목숨을 잃어 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도 숙박업소 화재를 대비해 에어매트와 완강기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사시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에어매트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재 건물 4층 높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에는 발을 앞으로 차면서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야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어 숙박업소 안에 설치된 완강기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던진 다음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어 조이고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호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가 객실마다 설치돼 있으니 사용법 숙지가 관건입니다. 안전매트에 뛰어내리는 거는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선으로 뛰어내리는 거고 화재 시에 3층에서 10층까지 각 층에 완강기가 배치돼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객실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 내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30건입니다. 이 중 1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는데 밀폐된 숙박업소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행동 수칙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실에 들어갔을 후에는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 등 피난 설비들을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울산 안전체험을 방문하셔 가지고 왕관기 체험 연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내 화재 발생 시 탈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아직 문제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6층 이상의 호텔 여관은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600여 개의 숙박업소 중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숙박업소는 500여 개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어제 부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수년간의 불황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영 실적 회복에 분수령이 될 시점이라며 추가 파업은 자제하고 교섭에 집중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4곳 중 한 곳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25.6%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1,77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매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순으로 응답했으며 추석 상여급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52.7%가 지급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9월 개최 예정인 동행축제에 울산몰과 울산페달도 함께 소비 진작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동행축제에서 울산시는 온라인 상점 울산몰은 살맛 나는 행복 쇼핑 동행축제라는 타이틀로 참여해 전 회원 대상으로 15%에서 20%까지의 할인권을 제공하며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매일 1개 상품씩 반값 판매 행사도 진행합니다. 배달 픽업 서비스 울산페달에서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권을 선착순 1,950명에게 제공합니다.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합작법인은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들어서며 부지 규모는 277만 제곱미터로 1,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법인은 NCA 기반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해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탑재됩니다.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호응 속에 새로운 홍보 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광고물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시장만 골라 전국을 돌며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시장에 있는 가게가 대체로 잠금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주로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남성은 이미 같은 전과로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 얼마 안 돼 다시 전국 수십 곳의 가게에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장 가게 사장님들 문단속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 남구 신정시장. 30대 남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방향을 틀고 한 가게 앞으로 다가갑니다. 천막을 걷어내 내부를 둘러보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천막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얼마 뒤 가게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힘겹게 빠져나오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틀 전
울산의 또 다른 시장에서도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전통시장만 노려 전문적으로 현금을 털어간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시장 가게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전국 시장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주변에 이모들이 한 잔씩 다 먹고 그냥 돈 여기다 내놓고 가요. 뭐 왔다 갔냐고 묻더라고 나한테. 무슨 일인데 무슨 왔다 갔노 내가 그러니까 먹고 넣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료수도 하나 드시고 가세요. A씨가 거주지 없이 열흘 동안 울산과 인천, 대구를 돌며 훔친 현금은 150만 원. 경찰 조사 결과 이외에도 수십 곳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출소 후 1년 반도 채 안 된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전국 전통시장의 리스트를 갖고 전국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완장치가 이렇게 강지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전국 시장의 리스트를 다 갖고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시장부터 일단 확인하고 실로 가면 댕기는 거지. 시장 전문 틀이라 절도범이라고 보면 그게 좀 특이하지. 경찰은 A씨를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두서면 신전 들녘에서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으로 어려운 기상 여건을 이겨내고 자란 벼의 첫 수확을 축하하고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최현식 씨 농가의 조생종 명품벼를 수확했습니다. 울주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울산경찰에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를 포함해 범죄 예방에 책무가 있는 모든 기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특히 청소년의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울산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현황과 실태 조사 등 신속한 조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내 최초 수소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준공식이 어제 울주군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고려아연 1공장 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고려아연 수소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인 수소 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3월 착공해 어제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충전소는 총 60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시간당 55kg 충전 규모로 시간당 12대의 수소 지게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살겠다는 시민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20세 이상 울산 시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중구에 계속 거주하거나 향후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온 긍정 답변 비율 75.7%보다 9.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긍정 답변을 내놓은 이유 가운데 직장과 일자리 때문이 가장 많았고 교통 편리와 지인이 있기 때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